안녕하세요. 매실 전지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된 달콩입니다. 사실은 저도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농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줍잖게 이렇게 강의를 한답시고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게 된 건 제게 아낌없이 과수재배 지도를 해주신 제 사부님인 과수 박사님 덕분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를 지도해 주신 과수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승이 정성으로 다 지도를 해줬다고 해도 매실농사 경력이 겨우 7년밖에 안 되는 햇병아리 강의가 오죽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동영상을 올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 매실 재배를 배울 때 어렵고 답답했던 부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배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 많고 유명한 대학 교수 수준 강의라 그래도 처음 매실 재배를 시작하는 사람들 귀에는 아이고 내가 매일 하는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어렵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초 지식이 없는 유치원생들한테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대학 교수 강의가 과연 얼마나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유치원생한테는 다소 유치한 어구랑 몸개그로 진행하는 수준의 눈높이 교육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 올릴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매실 전지 동영상을 검색해보는 분들 대부분은 대학생 수준의 재배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유치원생 수준의 초보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갓 올챙이 꼬리 떼어낸 깨구리 정도인 저 달콩이가 이렇게 초보자분들 귀에 제 달콩이가 하는 강의가 초보자분들 기에는 오히려 더 쉽게 쏙쏙 박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짧은 농사 경력이긴 하지만 저 달콩이도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와 산림조합에서 4시간에서 6시간짜리까지 그 매실재배 이론 강의를 몇 번 해보기도 했고요. 강의 출강으로 강사비도 좀 받아본 경험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긴 해도 처음 시도해보는 동영상 현장 강의인데다가 거기다 혼자 또 셀카로다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으리라고 예상합니다. 부족하나마 앞으로 진행될 강의가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매실 전지 동영상 강의를 시작으로다가 앞으로는 감나무 그리고 대추나무 자두나무 전지 동영상 강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인사말을 마치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의 제목을 매실나무 가지치기, 매실나무 정지전정, 매실나무 전지 동영상 강의라고 올렸는데요. 왜일까요? 사실 가지치기, 정지전정, 전지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 검색어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단어가 매실나무 가지치기입니다. 매실 전지를 조금 할 줄 아는 분들은 대부분 가지치기라는 말보다는 전지나 정지전정 또는 전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가지치기라는 말은 가지치기라는 검색어가 제일 많은 이유는 그만큼 초보자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전지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용어인데요. 앞으로 나올 용어들은 현장에서 나무를 직접 보면서 그때그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먼저 정지전정이라는 용어 설명부터 시작해서 강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전지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말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는 4글자고요. 정지전정 4글자, 전지는 2글자이기 때문에요. 사실 근데 제일 정확한 용어는 정지전정입니다. 정지전정이라는 거는 정지라는 말과 전정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정지전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정지의 지자와 전정의 전자를 따가지고 두 개를 합친 단어가 바로 전지입니다. 결국 모두 나뭇가지를 자른다는 그런 말들인데요. 문제는 전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가지를 얼마만큼 자르냐의 문제인 겁니다. 정지란 나뭇가지를 기부해서 잘라서 아예 그 가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부라는 말은 가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기부라고 합니다. 전정이라는 거는 나뭇가지의 길이를 목적에 맞게끔 적당한 길이로 일부분만 자르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를 조금만 잘라내는 만약 가지를 조금만 잘라낸다 그러면 그거는 가지고 약전정이라고 그러고요. 가지를 많이 잘라낸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약강전정이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전지란 결국 전지라는 거는 불필요한 가지를 섭걸해서 없애고 강하게 키울 가지와 열매를 달리게 할 가지를 구분해서 필요에 따라 많이 또는 조금만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라는 건 불필요한 가지가 무언가를 알아서 없앨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가지가 키워야 될 가지고 어떤 가지가 열매를 달리게 해야 될 가지인가를 알면 거의 다 배우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막상 초보자분들이 전지를 하려고 나무 앞에 서면 제일 난감한 게 사실 어떤 게 불필요한 가지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전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전지의 목적입니다. 영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놀라셨죠? 휴대폰 배터리가 인고돼가지고 충전을 하고 나오는 사이에 이렇게 눈이 하얗게 쌓였네요.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지는 왜 하는 걸까요? 수영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수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는 수학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굵은 놈을 많이 따기 위해서? 전부 다 맞습니다. 이게 다 전지의 목적입니다. 전지라는 거는 좋은 수영을 만들어서 굵고 깨끗한 고품질의 대과를 가능한 한 많이 수확하도록 하는 게 바로 전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좋은 수영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좋은 과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수영이 나쁘면은 좋은 과일을 많이 생산 못하느냐? 맞습니다. 수영이 좋아야지만 좋은 과일을 오랫동안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영이 좋지 못해도 한두 해는 굵고 좋은 거를 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라는 게 1년, 2년 키우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이상도 키우는 건데 장기간 좋은 과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수확하도록 하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영이 먼저 좋아야지 됩니다. 좋은 수영이란 무엇이냐? 먼저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은 보편적으로 많이 만드는 수영이 개심자연형인데요. 개심자연형이라는 게 뭐냐면 10개자 마음심자, 우리 심장이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열려있는 수영, 요거를 개심자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만든 요 나무 수영이 바로 개심자연형인데요. 보시면 안쪽으로 다 향한 가지들 별로 없고 안쪽이 열려 있고 바깥쪽으로다가 향해서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들이 바깥쪽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수영을 만드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햇빛이 골고루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요것도 개심자연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쪽은 이렇게 잘 벼 있죠. 이렇게 가운데 쪽은 비어 가지고 햇빛이 잘 들도록 하고요.
가지들은 깔때기 모양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깔때기 모양의 수영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조금 쉬우실 겁니다. 물론 매실 수영이 이렇게 개심 자연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이제 보편적인 수영이고요. 요즘은 뭐 Y자 수영으로다가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두 다 Y자 수영도 굉장히 좋은데요. 일장일단들이 다 있어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제 Y자 수영으로도 하셔도 괜찮고, 그건 유인 작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여기 보이는 이 나무가 바로 Y자 수영의 매실나무입니다. 요거는 저희 농장에 그 자두나무 사이에 제가 간벌수로다가 심어놓은 나무예요. 이렇게 Y자 모양으로다가 V자 모양이라고도 보면 되죠. 근데 밑에 주간이 있으니까 Y자 모양 수영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햇빛을 굉장히 골고루 잘 들고 굉장히 좋은 과실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 나무는 다시 개심 자연형이고요. 자, 이쪽은 다 개심 자연형으로 키운 나무들입니다. 자, 또 개심 자연형이고요. 그러면 나무를 왜 이렇게 개심 자연형으로 키우냐면요, 햇빛이 일단은 잘 들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햇빛이 나무에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나무는 양분 흡수를 뿌리로만 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초보자분들이 특히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양분을 흡수를 더 많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뿌리보다는 잎이 더 많은 양분 흡수 기관입니다. 물론 뿌리도 역할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나무는 생장을 크게 두 가지로 다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 얘기하는 게 이제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이에요. 생식생장이라는 게 뭐냐면 잎을 통해서, 나무가 잎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광합성 작용으로다가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켜서 양분 흡수를 해가지고 그 양분으로 잎에 줄기를 키우고 과일을 키우고 굵게 만들고, 거기에서 남는 양분을 뿌리로다 보내서 뿌리에다가 저장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부는 잎은 양분 공장이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더랬어요. 그러면 거름을 왜 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거름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다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먹는 녹용이나 개소주 같은 그런 보약 정도다라는 개념으로 다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저는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보약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한테는 밥이거든요. 보약은 안 먹고 살 수도 있지만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무한테 있어서만큼은, 나무한테 밥은 저는 햇빛이고, 걔네들한테 보약은 거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약은 말 그대로 보충을 해주는 약이에요. 얘네들이 잎을 통해서 흡수한 양분을 뿌리로 보냈는데, 뿌리에 저장한 저장 양분을 가지고 새로 꽃을 피우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나무, 지금은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이파리가 없으니까. 이런 곳에다가 새로 꽃을 피우고 잎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뿌리의 역할이에요. 뿌리는 그 저장 양분으로 이거를 만들어요. 그때 보충을 해주는 게 바로 거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쪽이 열려가지고 햇빛이 골고루 들게끔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품속 가지에서는, 그러니까 밑에 쪽 아래쪽에 있는 가지에서는 결코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무들 많이 보셨죠? 밑에 있는 거가 이렇게 요것처럼, 요것처럼 이게 가시처럼 된 거, 요런 현상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시처럼 바뀌는 거. 어떤 집은 가보면 이게 전부 다 가시로 돼 있더라고요. 열매 가지로다가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가시가 다 돼 있는 거, 요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밑에 쪽에 이렇게 가시가 많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햇빛이 안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말라서 죽어가지고 가시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햇빛이 안 통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확은 계속 위쪽에서만 자꾸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수확하기도 힘들고 수확량도 그만큼 적어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를 솎아낸다 라는 말은 결국 햇빛이 잘 들게 하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들을 없애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장지, 그 다음에 안쪽으로 향한 가지, 내향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밑에까지도 햇빛이 골고루 잘 들게 돼서 수확을 밑에서부터도 쫙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매실 정지전적 현장 교육을 할 때 보니까 복숭아를 키우셨던 분이, 교육에 참가를 하셨던 분이 계셔요. 복숭아를 키우셨던 분들은 매실 정지전적을 금방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같은 햇가류이기 때문에 사실 복숭아 전지나 매실 전지나 거진 큰 차이 없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매실 전지만 잘해도 사실 복숭아나 자두 전지는 금방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 전지하는 거하고 매실을부터 전문적으로 다 키운 농가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복숭아 농가들의 전지는 굉장히 과감해요. 더 많이 가지를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고요, 굉장히 복숭아처럼 전지를 하셔요. 왜? 비슷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매실이 달릴 게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물론 대과는 생산이 돼요, 커다란 거. 그래도 대과로다가 어느 정도 적당량 많은 수확을 가능한 한 많이 해야지만이 좋은 거기 때문에, 복숭아처럼 전지를 해버리면 물론 대과는 생산을 하지만 대과를 많이 수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복숭아처럼 매실을 복숭아처럼 전지하는 건 조금 과도한 전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좋은 수영을 만드는 것까지는 있는데 좋은 과일을 많이 만드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좋은 과일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아셔야 될 게, 좋은 과일은 어떤 가지에서 나오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매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무 전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과일이 달리는 가지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이 그거를 남기고, 안 좋은 열매가 달릴 거는 없애고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좋은 과일이 달리는 가지 자체를 모르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가지가 나쁜지 자체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게 나무의 결과 습성, 매질 결자, 열매 과자, 열매가 맺는 습성들, 나무들마다 그게 다 틀리거든요, 조금씩. 그거를 먼저 배우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매실의 결과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실은 어떤 가지에서 제일 좋은 열매가 달리냐면요, 이렇게 가지를 쫙 보시면은 가지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달린 것들은 이렇게 짧은 가지들이 있죠. 예, 요걸 가지고 단과지라고 합니다. 단과지.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긴 가지, 이렇게 조금 더 긴 가지들이 있죠. 요거를 중과지, 장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을 단자, 가운데 중자, 길장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과지, 중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열매가 달리는 거는 이렇게 단과지예요. 예, 단과지에는 보면 이렇게 많은 눈들이 붙어 있는데요, 요 눈들 중에서 잎눈은 사실 요 끝에밖에 없어요. 단과지에는 중간에는 다 꽃눈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꽃눈이 어떤 거고 잎눈이 어떤 건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이렇게 가지를 보시다 보면 요거는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 성장한 가지예요. 여기에는 지금 꽃눈들이 없어요. 여기에는 다 잎눈들만 있고요. 꽃눈과 잎눈의 차이는 크기로다가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일단은 크기로다 보시면 돼요. 예, 꽃눈들은 이렇게 눈들이 좀 크다고, 큰 눈들은 대부분이 꽃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잎눈들은 이렇게 좀 작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숨어 있는 눈들이고요. 위로다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눈들이 조금 더 커져요. 근데 이렇게 작년에 난 가지에서 나온 눈들은 완전한 눈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꽃눈이라 그래도 꽃이 피기는 피는데 펴도 불완전하라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끝까지 과일을 가지고 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중간에 낙가될 확률도 크고요.
그리고 매실은 이렇게 눈이 있는 데서, 매실뿐만이 아니라 매실 외에 다른 핵과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바로 여기서 이제 올해 봄부터 요 눈에서 바로 꽃이 피고 바로 거기에 열매가 달려요. 그래서 매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게, 그 열매가 달릴 눈을 쉽게 우리가 육안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감나무는 틀리거든요. 감나무하고 매실나무 조금 이해, 왜 결과습성이 중요한지, 전지를 할 때 나무마다 좀 틀리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일단 감나무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요게 이제 제가 감나무를 정지해 놓은 건데요. 감나무인데도 보면 이렇게 눈들이 있어요. 자, 감나무 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나무에도 이렇게 보면 눈들이 있어요. 예, 요건 단감나무인데요. 이건 그냥 저희 둥시감인가봐요, 둥시감. 근데 이제 감나무는 또 어려운 게, 단감하고 대봉하고 또 틀려요. 여기 이렇게 눈들이 많이 있지만, 감은 매실처럼 여기서 열매가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몰라가지고 감나무 전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매실은이나 복숭아나 자두나 얘네들은 이렇게 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벌써 꽃이 피고 여기서 열매가 바로 달려버리는데, 감나무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나무는 안 그래요. 감나무는, 자,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몇 개의 눈들은 꽃눈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쭉 꽃눈이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잎눈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서는 감나무를 매실처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한다. 이렇게 되면 감은 딸 게 없어요. 왜? 여기는 잎눈들이 아니고 다 꽃눈들이 아니고 잎눈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은 꽃눈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못 따요. 근데 감나무는 바로 여기서 감이 안 달린다 그랬잖아요. 감나무는 어떻게 달리냐면요, 감나무는 이렇게 꽃눈이 있는 데서 올해 다시 새순이 나와요. 새순이 쫙 나와가지고 거기에 올해 나오는 새순에 감꽃이 피고 감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는 요걸 가지고, 요 눈을 가지고 바로 요 가지를 가지고 결과지라고 얘기하지를 않고요. 아까 매실나무는 꽃눈이 보이는 거, 그걸 가지고 바로 결과지라 그러는데, 감나무는 얘를 가지고 결과지라 그러질 않아요. 왜? 바로 여기에 열매가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결과모지라 그래요. 어미 모자 써가지고. 과일이 열리는 엄마가지예요. 여기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감이 달리는 거예요. 요렇게 나무마다 그 결실 특성이 조금씩 틀려요. 예, 요 결실 특성을 알고 어떤 게 좋은 눈이고 어떤 게 나쁜 눈이냐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감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가지들이 있지만, 아까는 매실은 어땠어요? 짧은 거 단가지들이 굉장히 좋은 가지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감은 또 틀려요. 단감은 특히, 단감은 이렇게 짧은 가지들에서는 좋은 과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한 가지 길이가 20cm 내지 30cm, 그러면서 눈이 충실한 거, 그리고 끊는 쪽, 여기에서 좋은 과실들이 새로 새순이 나와가지고 좋은 과일이 열리는 거지, 요렇게 짧은 가지들, 요런 것들에서는 절대 좋은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감나무 전지, 단감나무 전지 할 때는 요런 것들은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런 눈들은 없애주시고, 좋고 우수한 감만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를 단촐하게 몇 개씩만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의 가지가 맺는, 그 열매가 맺는 습성을 알아야지만이 전지를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봉나무는 또 틀려요. 대봉 같은 경우는 단감처럼 이렇게 전지하면 또 안 돼요. 대봉 같은 경우는 옆에서 나오는 이 얇은 가지들, 얘네들이 오히려 또 매실하고 또 비슷하게 또 좋은 가지들이에요. 왜냐면 대봉 같은 경우는 여 끝에서 나오는 과일은 오히려 낙과율도 높고, 크기는 한데 낙과율이 높고 안 좋아요. 요 대봉은 이렇게 작은 눈만 있어도, 성냥개비나 이쑤시개처럼 작은 가지들이라도 거기에서 이파리가 한 2개씩 붙어가지고 걔네들만 가지고도 좋은 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봉은 이렇게 잔가지들을 없애면 안 되고, 단감은 이런 가지들을 다 없애줘야 되고, 이렇게 나무마다 그 습성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전지하는 방법도 먼저 결과습성을 먼저 아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요거는 대추나무인데요.
대추나무도 또 틀려요. 대추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여기 있는 데서 눈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요. 대추는 어떻게 보면 감하고 약간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추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여기 요 약지라 그러나요? 여기서 나오는 순에서 내년에 대추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 같은 경우는 눈 하나, 결과 모지의 눈 하나에서 감 한 개만 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여러 개의 감을, 결과모지 눈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개의 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마다 그 결과 습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결과 습성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이나 대추의 전지는 나중에 다시 또 그 감나무나 대추나무 전지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그때 보시기로 하고요. 오늘 계속 매실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결론을 짓게요. 좋은 전지란, 잘하는 전지란 뭐냐면요, 품속에 있는 가지들까지 햇빛이 골고루 들게 해서 밑에 있는 눈이 오랫동안 계속 밑에 있는 눈에서도 오랫동안 수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정지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좋은 열매에서 좋은 과일을 많이 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좋은 이렇게 단과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 있어요. 요 단과지를 많이 확보한 전지가 잘하는 전지고요. 요거를 전지를 이렇게 단과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실 나무의 그 생육 특성을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지에 바로 덤비기보다는 매실나무 생육 특성의 정부 우세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실습은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정부 우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작은 나무가 매실나무는 없어요. 대부분 좀 제일 늦게 심은 게 2014년도에 심은 거라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심어 놓은 자두나무예요. 자두나무도 습성이 비슷하니까 요거를 저기 해가지고 예로다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계속 드릴게요. 작년에 묘목을 심을 때 요만한 묘목을, 크기가 요만한 묘목, 딱 부지깽이만한 묘목을 이렇게 심어드렸어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작년에 발생해가지고 쭉 자란 가지가 요거예요. 요게 작년 한 해 동안 자란 가지예요. 요렇게 3개의 가지를 작년 한 해 동안 키웠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한 해 동안 키웠는데, 여기에 이게 매실나무라고 쳐요. 이렇게 단과지가 계속 쭉 많이 생기도록 하려면, 자, 이 나무의 길이를 얼만큼 자르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란 가지에서 길이를 얼만큼 자르냐에 따라서 여기에 단과지들, 짧은 열매가지들이, 좋은 열매가지들이 얼만큼 만드느냐가 결정이 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나무를 이렇게 짧게 자른다, 이렇게 짧게 자르면요, 왜냐면 여기에는 짧은 열매가지가 물론 확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밖에 확보가 못 되겠죠. 이만큼 자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쫙 확보가 되겠죠. 요게 이제 강약전정의 조정인데요. 요만큼 자르면은 절대 여기에서는 단과지들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과지들이, 단과지들이 쭉 나오는 게 아니고 긴 과지들이 쭉쭉 나와요. 너무 강하게 잘랐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들은 뿌리가 이 길이까지, 여기 저 끝까지 길이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지들은 뿌리 길이만큼 쫓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강한 가지들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만큼 길이를 확보하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들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많이 자르면은 얘네들은 자람 가지들만 쭉쭉쭉쭉 빼지 열매 가지들을 빼지를 않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자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열매 가지들은 굉장히 많이 달려요. 여기에 쫙 다 열매 가지, 단가지들이 쫙 생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얘네들 성장이 저조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얼만큼 자르냐, 강전정을 하느냐. 강전정이라는 건 많이 잘라내는 거고요. 약전정을 하느냐, 약전정은 조금만 잘라내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로다가 바로 좋은 과일을
얼마큼 달리게끔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강전정, 약전정에서 돼요. 그래서 결국 나무를 키우려면 강하게 많이 잘라줘야 되는 거고, 키우려면은 열매가 달리게 할 거는 조금만 잘라주는 게 바로 전지의 요령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육 특성을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면 우리가 나무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림 그릴 때 보세요. 이렇게 가지가 쭉 있어요. 자, 여기서 가지가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무 밑그림 기둥 그려놨어요. 그럼 여기서 자라는 가지 쭉, 여기서 자라는 가지 쭉, 여기서 자라는 가지 쭉 이렇게 보통들 그림을 많이 그려요. 밑에서부터 쭉쭉 자라는 가지. 근데 자, 요 나무 보실까요? 요 나무 보시면 어떻죠? 이게 여기서 여기 기부에서 첫 해에 쭉 자랐던 거예요. 쭉 이렇게 자랐었는데 요 부분에서 전지를 했어요. 요 부분에서 전지를 했더니, 자, 이 가지 잘 보세요. 어떻게 됐나? 쭉쭉 자라는 가지가 요 밑에도 있나요? 밑에는 없죠. 자라는 가지는 내가 절단했던 부위 끝부분에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나무가 쭉 자랐어요. 쭉 자랐던 거를 여기에서 절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밑에서는 열매 가지들만 쫙 열고, 나는 그림 그리라 그러면 자라는 가지들 여기서부터 쭉쭉 뺐는데, 이거 보니까 밑에는 열매 가지들만 쫙 있고 단 가지들만 쫙 있고, 자라는 가지들은 어쪽에 있나요? 끝쪽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요것도 가지 있었던 것한테 자른 거거든요. 자람 가지들은 다 요렇게 끝쪽, 요 끝쪽을 가지고 뭐냐면 정화부라 그래요. 자라는 가지들은 처음에는 정부우세성이라는 게 작용을 해가지고, 자람 가지들은 지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쪽에 분포돼서 자람 가지들이 자라고, 열매 가지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분포돼서 열매 가지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작년에 제가 여기를 자르지 않고 여기를 잘랐다 그러면, 자, 요 아래쪽은 열매 가지가 달리고 자란 가지가 여기서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강하게 잘라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이 가지들도 다 뭐가 되냐면 열매 가지로 다 그대로 있게 되질 않고 다 자람 가지로 다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잘라도 안 되는 거고, 열매가 맺힐 가지를 너무 강하게 잘라도 안 되는 거고, 자랄 가지를 너무 안 잘라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지의 기본이에요. 이런 매실 나무의 생육 특성을 알아야지만 전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쭉 자라있던 거, 저는 여기서부터 쭉 자라있던 거를 이 부분을 절단을 했거든요. 끝가지들은 잘라낸 거예요. 위쪽에 있는 가지들은. 자, 요것도 조금만 끝을 잘라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감나무 말씀드렸죠. 감나무를 만약에 저렇게 잘랐다면 어떨까요? 여기 자라는 가지들 밑에 숨어있는 눈들, 자마들이랑 잎눈들은 있기 때문에 자라기는 할 거예요. 근데 감이 열릴까요? 하나도 안 열려요. 여기처럼 끝쪽에 있는 걸 이렇게 자랐다 조금만 자라라고 감 안 열려요. 이제 생육 특성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매실은 감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얘네들이 다 열매 눈이에요. 다 열매가 달릴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육 특성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또 기부 우세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부 우세성은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이해하시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요거는 나무를 키우다가 보면 밑에 쪽에 있는 가지들이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나중에는 더 강해진다 라는 습성이 있거든요. 얘네들 생육 특성 중에.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가 실습보다는 뭐 이론, 주로 말하는 거 위주로 다 돼가지고 다소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가 든든해야지 응용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다 알 거를 알고 해야지만이 기초 능력이 키워져야지 많이 다른 것들을 더 계속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먼저 바로 과일을 들고 바로 나무에 들이대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직접 나무를 자르면서 전지 시범을 보이는 거로다가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마다 필요한 거, 길이는 얼만큼 자를 것이며 어떤 것이 불필요한 가지인지를 직접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